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다. 회사 간판이 뜯겨나가는 순간 그 고무타는 냄새와 먼지가 섞인 비린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앉았다.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길가에 서 있었다. 20해였다. 내 청춘, 내 자존심, 내 이름. 사람들이 대표님이라 부르던 순간들은 모래처럼 흩어졌다. 종이박스에 끼운 책 몇 권과 구겨진 명함 뭉치가 전부였다. 웃기지.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듯 굴었다. 방금 전까지도 대표님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하던 얼굴들. 다들 연락 두절이고 내게 인사도 안 했다. 한 남자만이 흘끗 쳐다보며 웃었다. 이제 끝났네요. 그의 표정 속 잔인한 우아함. 나를 밀어내고 자리를 차지하려 했던 이사 정혜진. 그가 천천히 다가와 어깨를 툭 쳤다. 사람은 운도 능력입니다, 사장님. 사장님이라 부르며 망한 놈이라는 말보다 더 잔인함을 담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면 비참하고 싸우면 추해지는 자리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때 배신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기회 잡은 겁니다. 내 뇌에서 무언가 윙하고 커졌다가 꺼졌다. 분노, 허탈, 아니 텅 비었다. 허공을 걷다 편의점 자동문 앞에서 멈췄다. 겨울바람이 스며드는 밤 형광등 불빛만 반짝였다. 나는 자동문에 손을 댄 채 한참 서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집은 이미 은행 손에 넘어갔다. 갈 곳도 전화할 사람도 없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와 컵라면 국물 냄새가 스쳤다. 추우시죠? 작은 목소리. 고개를 들자 희미한 조명 아래 선 여자. 편의점 계산대 유니폼, 앞치마, 머리는 단정히 묶었지만 잔머리 몇 가닥이 얼굴에 붙어 있었다. 26, 27. 너무 어린데 눈빛이 단단했다. 나는 대답 대신 피곤한 몸으로 계산대 앞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컵라면을 조심스레 밀어줬다. 오늘 같은 날 뜨거운 거 드셔야 해요. 돈이. 나중에 주세요. 나중이란 게 가능할까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봤다. 살다 보면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확신처럼 들렸다. 전요. 그녀가 말했다. 진짜 무너진 사람은 눈빛이 다른데 그 눈은 아직 끝난 눈은 아니에요. 나는 젓가락을 쥐다 말고 멍해졌다. 누가 마지막으로 내 눈을 그렇게 봐줬지? 이름이? 그녀가 웃었다. 손님 이름 먼저요. 강도현. 저는 소윤. 이름 하나 국물 한 모금. 그날 밤 나는 비로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몰랐다. 이 만남이 내 인생을 다시 쌓고 세상을 뒤집고 복수를 완성시키고 그리고 내 가족이 되는 이야기의 시작이란 걸. 몇 달 뒤 나는 편의점 시급 알바로 시작했고 그녀는 나를 밀어줬다. 오늘도 살아내셨어요. 그 말이 위로였다. 백지 위에서 다시 쓰는 인생. 그리고 세월 뒤 내가 다시 일어서서 회사 문을 당당히 밀고 들어간 날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정혜진이 아니라 그 편의점 형광등 아래 미소 짓던 소윤이었다. 나는 다시 세상 정상에 섰다. 그리고 아들은 내게 말했다. 아버지 결혼하려 합니다. 그가 데려온 여자. 그 순간 숨이 멎었다. 소윤. 시간은 흘렀지만 눈빛은 똑같았다. 나는 천천히 서 있었고 그녀도 숨을 삼켰다. 대표님이 아니었죠. 강도현 씨였죠. 아들은 놀란 눈빛. 그녀는 작게 웃었다. 이렇게 다시 뵙네요. 나는 그때 알았다. 운명은 돌고 은혜는 피를 만들고 빚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세상이 가장 잔인할 때 손 내밀어준 사람은 언젠가 내 가족이 되어 돌아온다. 숨이 막혔다. 그렇게 시간을 돌아 다시 마주한 얼굴. 편의점 형광등 아래 따뜻하게 웃어주던 소윤이
이제는 내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은 예전처럼 넓고 맑았지만 이제는 어른의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살아내는 법을 아는 사람만의 눈. 아들이 내 표정을 눈치챘다. 아버지, 아세요? 작은 숨을 들이킨 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예전에 많이 도와준 사람이야. 거짓도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 말에 소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다. 정말요? 아버지 아시는 분이셨어요? 나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말 대신 그의 어깨를 가만히 쓸었다. 너 참 잘 봤다. 아들은 해맑게 웃었다. 소유는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안도였다. 동시에 시작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조용히 나를 살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마음은 차분하지 않았다. 감사, 설렘, 그리고 두려움. 은혜는 빛이 되지만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한다.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떤 얼굴을 해야 하지? 그녀는 내 은인이다. 그러나 이제는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다. 두 역할 사이에서 마음이 떨렸다. 아들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녀의 손. 그 손이 한때 내 무너진 손을 잡아준 손이라는 사실이 현실이 되자 인생이란 게 얼마나 묘한지 순간 숨이 달렸다.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많이 힘드셨죠, 그때. 나는 차를 내려두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았다는 게 기적이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살아내신 거죠. 아들은 그냥 미소만 지었다. 그는 모른다. 아버지의 바닥을, 그녀의 온기를, 이 인연의 무게를. 며칠 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집안 어른들이 모였다. 며느리, 시가, 처가. 사람들 눈빛은 항상 계산으로 가득하다. 그 아가씨 집안은 뭐 하는 집인가? 일반 직장인이라던데? 가문 차이 너무 나는 거 아니야?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소리들은 내 과거를 찌르는 칼이었다. 나도 그 시절 듣던 소리였다. 가진 사람, 잃은 사람, 다시 세운 사람. 세상은 늘 누굴 평가한다. 그러다 친척 하나가 도를 넘었다. 편의점 알바 출신이라며 요즘은 아무나 며느리 되는구만. 그 순간 내가 컵을 천천히 내려놓고 그를 보았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 아무나라는 사람이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바닥에 쓰러졌던 날 손을 내밀어줬다. 친척의 얼굴이 굳었다. 그때 당신들은 다 없었지. 조용한 칼이었지만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소윤이 내 맞은편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머리가 붉었다. 우리 집 며느리는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가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들어오는 거다. 방 안 공기가 바뀌었다. 소윤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고여 있었지만 흐르지 않았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 강한 사람. 그날 밤 그녀가 조용히 내게 문자를 보냈다.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나는 답장을 쓰지 못했다. 단 한 줄만 적었다. 은혜는 갚는 게 아니고 이어가는 거지. 그녀는 잠시 뒤 답했다. 그럼 저도 이어갈게요. 결혼식 날 사람들 사이로 걸어오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편의점 형광등 아래 내게 건넨 컵라면, 젓가락, 눈물, 웃음, 그리고 지금.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무너졌던 내가 다시 선 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선의 덕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행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 과거도 함께 따라온다. 결혼식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강도현 씨 맞죠? 저 소윤 씨 친동생입니다. 음성이 떨렸다. 할 말이 있어요. 꼭 만나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심장을 얼렸다.
우리 누나 당신에게 아직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세상은 은혜 위에 서지만 비밀은 언제나 그 아래 잠든다. 그리고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그 비밀은 더 깊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젊지만 오래 굶주린 듯한 거친 떨림이 있었다. 만나주세요. 누나가 말 못하는 거예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언제 어디서? 지금 병원 근처 카페요. 병원. 이유는 묻지 않았다. 이유 따위 필요 없었다. 그 한 단어면 충분했다. 나는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결혼식의 웃음이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으나 발밑 그림자는 길어졌다.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에서 손을 흔드는 청년. 소윤과 닮은 눈, 하지만 삶의 굴곡이 만든 어두운 피로가 스며 있었다. 그는 내 앞에 앉자마자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얼굴로 말했다. 누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날 때 하루하루를 봤어요. 그의 말투에는 감정의 칼날이 있었다. 근데 당신은 누나가 그 시간 뭘 겪었는지 몰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청년은 손을 꽉 쥐었다. 누나는 당신 회사가 무너지고 나서도 당신을 믿었어요. 미친 거죠. 사람들은 비웃었고 우리는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우린 먹을 것도 없었어요. 심장이 쪼여왔다. 소윤이 고생 많았단 거 알고 있다. 청년이 고개를 저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누나 당신 회사 직원들 뒷바라지했어요. 해고된 사람들 몰래 도왔어요. 숨이 멎었다. 자기도 힘들면서. 세상이 어둠과 비웃음으로 그녀의 등을 밀어내던 시간에 그 아이는 누구도 몰래 누군가를 붙들고 있었다. 나만 붙든 게 아니었다.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당신이 다시 성공하고 나니까 누나는 더 무서워졌어요. 나는 눈을 들었다. 왜? 당신이 누나를 모르는 척할까봐. 부끄러운 과거라고 생각할까봐. 그 말은 번개처럼 가슴을 쳤다. 그랬다.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옛 상처들을 지우려 든다. 그 흔적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남들에게 숨기려 한다. 그 청년은 씁쓸히 웃었다. 누나는 당신한테 빚진 게 아니라 당신 있는 삶에 끼어들까봐 죄책감 느낀 거예요. 나는 천천히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손이 약간 떨렸다. 그럼 왜 결혼 허락했지? 청년이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누나한테 처음 건넨 말 때문이래요. 뭐라 했는데? 그 청년은 순간 울먹이며 속삭였다. 살다 보면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 그 말은 내가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내게 했던 말이었다. 청년은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누나는 말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편의점 형광등 아래 그녀의 눈이 아른거렸다. 내가 무너졌을 때 그녀는 날 봤다. 내가 올라섰을 때 그녀는 스스로를 숨겼다. 그게 진짜 품격이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청년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근데 누나가 아직 숨긴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눈을 들었다. 뭔데? 그 청년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누나는 당신을 도운 게 선의만이 아니었어요. 목이 말랐다. 그가 손을 떨며 내밀었다. 사진 한 장. 편의점 뒤 골목에서 쪼그려 앉아 울던 소윤. 내가 쓰러지기 전날. 같은 명함 뭉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는 손에 종이 한 장을 쥐고 있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청년이 속삭였다. 누나는 당신 회사를 몰래 따라다녔어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당신을 돕기 전에 이미 당신 삶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세상이 느리게 변했다. 내가 은혜의 시작이라 생각했던 날 사실 그녀는 이미 나를 알고 있었다. 운명이었다고 믿었던 만남. 근데 그 운명엔 그녀의 발걸음이 먼저 닿아 있었다.
청년은 말했다. 누나는 당신을 존경했어요. 너무 많이. 이건 배신이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었다. 그러나 사랑에도 계단이 있다. 누군가를 너무 존경할 때 사람은 조용히 숭배자가 된다. 내 심장 깊이 파문처럼 감정이 번졌다. 경외, 애틋함, 두려움, 기묘한 아픔. 그녀는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지? 청년이 떨리는 눈으로 나를 봤다. 당신이 무너지고 초라해진 모습 봤을 때 누나는 지금 말하면 당신 상처에 짐이 될까봐. 세상은 잔인했고 그녀는 그것까지 품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지금 왜 말하나? 누나는 당신이 강한 줄 알았는데 청년이 눈을 깔았다. 요즘 누나 자꾸 울어요. 숨이 멎었다. 자기가 과거를 숨긴 게 당신한테 죄인 것 같아서.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모든 진실은 나로 인해 생긴 고통이었다. 편의점에서 국물 한 스푼에서 시작된 인연. 그녀가 손을 내밀 때 이미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건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한 기도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속삭였다. 그 아이 울게 하면 안 된다. 카페 문을 밀고 나오는 순간 바람이 차게 스쳤다. 나는 그녀를 잃을까봐 무서웠던 게 아니다. 그녀가 나를 잃어버릴까봐 무서웠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저 얘기할 게 있어요.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그녀의 눈 속엔 죄책감이 아니라 용기가 있었다. 저 사실 그때부터 숨이 멎는 순간 진실의 문이 열린다. 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거실 조명이 은은히 번지고 창밖 가로등이 길게 들이운 빛 아래 소윤이 서 있었다. 마치 도망갈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자리 한가운데 박힌 듯이.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손등 위로 잔잔한 핏줄이 드러났다.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입술이 떨렸다. 저 그날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바라봤다. 도망가도 좋다고, 아니 도망가도 끝이 아니라고 눈으로만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젖었다. 처음 본 게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가 공기를 자르듯 쌓였다. 그날 편의점에서 본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와 몇 걸음 거리를 두고 섰다. 대답하지 않았다. 경고도 위로도 판단도 없었다. 오직 들어줄 준비만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회사 앞에서 몇 번 본 적 있어요. 몰래.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았다. 그때 저는 직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취직하려고 여러 곳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근데 그녀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사람들이 사장님 욕할 때도 조롱할 때도 이상하게 그게 너무 싫었어요. 목이 멎었다. 무너지는 사람 보면서 사람들이 비웃는 거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녀는 작은 웃음을 흘렸다. 근데 그 웃음은 아프게 떨렸다. 저도 무너져 본 사람이거든요. 심장이 천천히 무너졌다. 그녀는 이어 말했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넘어지는 사람은 밟으라고. 다시 못 일어선다고. 눈물이 맺혔다. 근데 제가 본 당신은 아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깊은 문장이 흘렀다.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숨을 뱉었다. 그녀가 떨리는 눈으로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래서 도와드린 거예요. 먼저 다가간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근데 그게 저 혼자만 아는 관계였잖아요. 나만 아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도왔던 거였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당신은 그때 저를 몰랐는데. 그건 고백이 아니었다.
그건 자신이 옆에서 지켜본 사람에게 가닿지 못한 손의 무너짐이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저 혼자 많이 무서웠어요. 나는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왜 지금 말했지? 그 질문이 잔인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 진실 앞에서 숨을 멈춘 채 있었다. 그녀가 눈물을 닦았다. 당신이 그때의 저를 부끄러워할까봐. 그 순간 나는 속으로 기도처럼 말했다. 아니, 아이야. 그건 사랑이다. 내가 말했다. 난 그때의 너를 잊지 않았다. 그녀가 눈을 치켜떴다. 편의점 형광등 아래서 본 너. 그 눈 속에 있던 용기. 그게 나를 살렸다. 그녀가 입술을 막았다. 나는 속삭였다. 그리고 그 전에 날 지켜본 내 눈도 이해한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정말요? 너는 나를 숭배한 게 아니다.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 비틀거리는 사람을 붙잡은 거다. 그녀의 눈물이 방울져 흘렀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내 손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그리고 그 웜스가 내 손목을 타고 가슴까지 퍼졌다. 넌 그때도 아름다웠고 나는 말했다. 지금은 더 용감하다. 그녀가 무너져 울었다. 정말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나를 속인 게 아니다. 너는 나를 놓지 않은 거다. 그녀는 그 말에 어깨가 떨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은혜와 사랑은 방식만 다를 뿐 같은 것이다.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그럼 저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느리게 말했다. 그래. 이제 나도 숨지 않을 거다. 그 순간 과거와 현재가 겹치며 숨이 놓이고 마음이 풀리고 운명이 감정이 되고 감정이 선택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이제 제 이야기 계속 들어주실래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말이 우리 역사가 된다. 그녀는 손을 놓지 않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저 사실 편의점에서 일하기 전에 많이 무너졌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필요 없었다. 말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도움은 기다림이다. 그녀는 손가락을 서로 얽으며 말했다. 저희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갑자기.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등을 돌더라고요. 숨결이 칼끝처럼 흔들렸다. 친척, 친구, 다 떠났어요. 가족만 남았어요. 근데 가족도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빠가 병을 얻었어요. 우울증이었고 결국 시선이 먼 곳으로 가버렸다. 말은 이어지지 않아도 나는 알았다. 나는 그 흔적을 너무 잘 안다. 스스로의 그림자가 감옥이 되는 느낌. 그녀가 떨리는 손끝으로 옷자락을 만지작였다. 엄마는 하루 종일 울었어요. 매일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리고 제가 언니가 되어야 했죠. 그 말 한 줄이 그녀의 인생을 설명했다.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된 아이. 동생 밥 챙기고 아빠 약 사오고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고 근데도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그녀는 작은 웃음을 흘렸다. 나대지 말라고. 능력도 없으면서 책임감만 있다고.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사람은 잔인할 때 더 잔인해진다. 그녀는 속삭였다. 근데 참 이상했어요. 세상은 무너졌는데 저는 누군가를 미워하지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워하면 제가 무너질까봐. 그 말은 칼이 아니라 상처였다. 그래서요, 그녀가 눈을 내리깔았다. 남들 무너질 때 못 보겠더라고요. 내 가슴이 쪼여들었다. 편의점에 오셨던 그날, 사장님 아니 아버님은.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아무도 못 본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는지 나는 안다.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절망.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단 하나의 불씨. 그거 제 아빠 얼굴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조금 흔들렸다. 그녀가 울지 않고 말하는 것이 더 가슴을 찔렀다. 눈물 없는 고백은 이미 수백 번 혼자 울었다는 뜻이다. 그날 컵라면 들이면서 그녀가 숨을 몰아쉬었다. 도와주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지? 살리고 싶었어요. 그 말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울지도 않고 말했다. 그때 제가 어릴 때 못 지킨 사람을 다시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그녀는 그때 잃었다. 나를 그녀는 잃지 않으려 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그녀의 은인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나는 그녀의 두 번째 기회였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근데요. 그렇게 시작된 마음이 나중에 달라졌어요. 내 심장이 멈췄다. 처음엔 잃어버린 사람을 대신 살리고 싶어서였는데 그녀의 눈에 비친 내 얼굴은 두려움과 사랑이 섞여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당신이라서였어요. 그 말은 살며시 떨어졌지만 내 삶에 번개처럼 내려앉았다. 그래서 숨긴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당신을 좋아했는지 말하면 당신이 미안해할까봐. 그녀는 내 손을 꼭 쥐었다. 저 당신한테 빌린 게 아니에요. 알지. 저도 살고 싶어서 도운 거예요. 나는 그녀 손을 살며시 감싸쥐었다. 그럼 우리 서로 산 거다. 그녀는 작은 숨을 토해냈다. 그 숨은 해방이었다. 울음이 아니라 드디어 무게가 내려가는 소리. 그녀가 말했다. 이제 부끄럽지 않을래요. 그래. 이제 나도 내 인생 당당히 살래요. 그게 내가 나한테 준 가장 큰 은혜다. 그녀가 웃으며 울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나는 보았다. 버티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겨낸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달라졌다. 소유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가 걷는 걸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해졌고 말은 조심스럽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람은 상처를 치유한 뒤에라야 진짜 어른이 된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문을 스스로 열었다. 며칠 뒤 점심자리였다. 가족 모임 겸 회사 임원 몇 명이 함께하는 작은 식사 자리. 어색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회장 며느리 별 볼 일 없었다던데. 배경도 없는 애가 어떻게 저 자리에 부드러운 미소 뒤에 비웃음이 붙어 있는 시선들이 있었다. 나는 그 시선들을 못 본 척했다. 그녀도 못 본 척했지만 알고 있었다. 이사회 임원 중 한 명이 물었다. 소윤 씨는 어떤 공부를 하셨죠? 말투는 공손했지만 질문 속엔 당신은 이 자리에 어울리나? 라는 의심이 배어 있었다. 예전이면 그녀는 대답을 미루고 조심스레 미소만 지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가난을 배웠습니다. 모두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가난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사람이 밥 대신 견디는 법을 배우고 허기 대신 책임을 삼키는 법을 배웁니다. 한 임원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의미죠? 돈과 배경으로 배우는 것만 배우는 사람은 주어진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그녀가 곧게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바닥에서 시작한 사람은 새 세상을 만들어 성공합니다. 말이 띵하고 울렸다. 몇몇이 시선을 피했고 누구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큰 박수는 필요 없었다. 단지 눈빛 하나로 충분했다. 잘했다. 그녀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 알 수 없는 자부심 누구에게 과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구한 사람만이 가진 담담한 빛. 그날 저녁 회사 홍보팀장이 나를 조심스레 불러 세웠다. 회장님 며느님 말씀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그 아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이겨낸 사람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지금 저 자리까지 오신 거겠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다.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다. 그럼 왜? 그 자리를 만들 자격이 있어서 왔다. 며칠 후 본격적인 첫 시험이 찾아왔다. 정혜진. 한때 나를 조롱하며 자리 탐했던 남자. 회사가 다시 성장하고 주목 다시 받기 시작하자 그는 연락을 해왔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돌아오셨네요. 입가엔 얇은 미소. 다시 힘을 합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의 눈을 봤다. 뻔하다. 무너진 사람을 밟고 올라간 자는 그 사람 다시 일어서면 작은 명예라도 부스럭이라도 나눠 먹으려 든다. 나는 말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때 소윤이 나타났다. 그녀는 그를 보며 공손하게 인사했다. 정혜진이 말했다. 아, 며느님이시죠?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감시였다. 소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겸손을요. 정혜진의 눈빛이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아내 대신 미소 지었다. 조만간 다시 뵙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르게 말했다. 그때는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할 자리에 있을 것이다. 소유는 조용히 내 옆에 섰다. 괜찮으세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나보다 너를 신경 써라. 그녀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승리가 아니라 평온이었다. 저는요, 이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녀는 무너지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그날 편의점 앞 형광등빛이 다시 깜빡거렸다. 운명은 우연이 아니다. 선택이 쌓이고 눈물이 기반을 다지고 인내가 다리를 놓고 인간이 인간으로 남으려는 버팀이 결국 사람을 여기까지 데려온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웃었다. 이제 내가 나를 지키는 시대군. 밀려드는 감정이 뜨겁고 조용하고 견고했다. 나는 알았다. 이제 다음은 그녀가 날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맞서는 세상이라는 걸. 밤 공기는 고요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회복된 회사는 다시 활력을 띠었고 사람들은 내 귀환을 당연한 듯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해진 같은 인간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도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그날 문 앞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없음. 손글씨. 당신 며느리를 알고 있습니다. 손이 멈췄다. 종이 가장자리를 따라 냉기가 스며들었다. 편지 안엔 단 한 줄. 그 아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여들었다. 아니야. 그녀 아버지는 우울증으로.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의심의 씨앗을 모른 척할 수 없다. 나는 봉투를 다시 접으려 했지만 손이 멈췄다. 그 아래 작게 적힌 글씨. 어느 날 그는 이유 없이 폭발했고 그때 그 아이는. 글씨는 흔들려 있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소유는 지금 부엌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평범하고 평온하고 사랑스러운 일상.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허밍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깨끗해서 이 편지의 어둠이 더 날카로웠다. 그녀가 돌아보았다. 아버님,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심장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 물을 마시러 나왔다. 부엌 불빛.
그리고 소윤이 혼자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게 아니었다. 숨을 참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서 있는 걸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눈에 띄는 눈물은 없었다. 대신 두려움과 결심이 섞인 얼굴. 아버님, 저 하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또, 이 아이는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진실을 혼자 안고 살아온 걸까? 저희 아빠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날 저희 집에서 큰 소리가 나고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제가 경찰을 불렀어요.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속삭였다.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사람들은 제가 불러서 그런 거라고, 제가 아빠를 죽게 만든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숨이 끊어질 듯 떨렸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칼이었다.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또 잃을까봐. 그녀가 날 왜 그렇게 붙잡았는지, 왜 숨겼는지, 왜 죄책감과 사랑이 섞였는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놓았다. 그러나 그녀가 속삭였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멈췄다. 그녀의 다음 말이 세상을 찢었다.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뭔데? 그녀는 눈을 감았다. 절대 성공한 사람 믿지 말라고 했어요. 공기가 얼었다. 침묵이 깊어졌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래서요, 아버님을 도왔지만 처음엔 두려웠어요. 그녀는 손을 꽉 쥐고 속삭였다. 당신이 다시 성공하면 언젠가 나도 버릴까봐. 이건 배신의 고백이 아니라 상처가 만든 방어 본능의 고백이었다. 나는 말했다. 넌 날 떠날 생각을 했다는 거냐? 그녀는 울지도 않고 말했다. 언젠가요? 만약 당신이 변하면 내가 먼저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칼이었지만 칼날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진심이었다. 그녀는 울음 없이 떨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사랑한 건 당신이에요. 성공한 당신이 아니라 무너져도 사람인 당신.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아이가 가장 두려워한 건 가난도 실패도 세상도 아니었다. 사람의 변함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함의 상징이었다.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떨며 말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무서워요. 당신이 언젠가 높아져서 제가 보이지 않게 될까봐.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오히려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 속엔 놀람과 울음과 믿기지 않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소윤아. 내 목소리는 낮았고 진실이었다. 우린 서로를 살렸지. 누구도 누구를 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서로 놓지 말자. 그녀의 무릎이 힘없이 풀리며 그녀는 조용히 내 품에 안겼다. 눈물 없이 소리 없이 단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드디어 안도하는 울음.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아들. 그 표정엔 충격과 의문 그리고 두려움. 그는 속삭였다.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떠나다니 무슨 뜻이죠? 이제 진짜 가족의 첫 시험이 시작된다. 아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떠난다고 누가요?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소윤도 돌았다. 그녀의 눈엔 방금 벗어난 고백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아들의 표정은 혼란과 상처가 섞인 믿음이 깨질 때만 나오는 얼굴이었다. 설마. 그의 시선이 소윤에게 꽂혔다. 당신이 떠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때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럼 지금은?
지금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들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면 미래엔 또 떠날 거야? 그녀가 다급히 말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왜 말 안 했어? 아들의 눈은 충격과 질투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왜 아버지한텐 말하고 나한텐 숨겼어? 그 질문은 날카로웠다. 배신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했다는 공포였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다. 말할 준비가 안 돼 있었어. 내가 들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아니면 아버지가 당신한테 더 중요한 거야? 그 순간 공기 자체가 흔들렸다. 아들의 시선이 나에게 향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죠?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방금 들었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근데 받아줬잖아요. 그건 왜요? 그 질문에는 아버지를 잃을까 두려운 어린아이가 숨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아들아, 그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 소윤이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그 단어가 오히려 불을 붙였다.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럼 왜 떠날 생각을 했어? 그땐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 더 컸으니까. 아들은 한 발 물러섰다. 그 순간 나는 봤다. 그의 가슴이 무너지는 걸. 그는 사랑의 위기를 겪어본 적 없었다. 그래서 상처도 과하게 반응했다. 그는 속삭였다. 난 당신을 잃을까봐 겁이 났던 적 없어.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당신의 축복이자 내가 가진 상처야. 뭐? 당신은 잃어본 적이 없잖아. 한 문장이었지만 그건 칼이었다. 아들은 숨이 멎은 듯 말했다. 그래. 난 몰랐지. 그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근데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내가 기대한 가족은 비밀 없는 가족이었어. 그 말은 나에게도 꽂혔다. 과거가 단단히 쌓인 어른들은 때로는 젊은 마음의 절망을 과소평가한다. 그는 천천히 돌았다. 잠깐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다. 소유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쥐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는 머리를 저었다. 잘못이 아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져 있었다. 나 행복해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인가요? 나는 그 아이를 바라보았다. 사랑은 가르친다. 고통은 키운다. 하지만 때로는 행복이 가장 무서운 시험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버텨야 한다. 이건 무너지라고 온 일이 아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나를 봤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천천히 답했다. 사랑도 회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아들은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똑바로가 아니라 상처를 한 번 다 밟아보고 돌아오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아들이 나간 그 밤,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첫마디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 소윤 씨에 대해 정말 다 안다고 생각해? 그 목소리. 정해진. 세상은 사람이 만든 가장 무서운 수렁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감정이 시험대 위에 놓였다. 골목 가로등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찬바람이 스쳤고 아들은 코트를 여미며 허공을 바라봤다. 마음이 뒤틀리고 억울하고 쓰리고 믿고 싶은데 믿음에 금이 간 그 애매한 틈. 인간이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확신이 사라진 순간이다. 그 틈 속으로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혼란스럽겠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정해진. 아들은 놀라 돌아봤다.
왜 여기 우연일 수도 있고 인연일 수도 있지.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칼끝만큼 얇았다. 결혼은 사람을 들여놓는 일이다. 그 사람의 과거까지. 아들은 말없이 바라봤다. 정혜진이 한 발 다가왔다. 근데 너 방금 깨달았지? 넌 며느리를 맞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상처를 맞은 거라는 거. 아들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아버지와 저 사이의 문제입니다. 맞다. 정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내 아버지와 그녀 사이의 문제이기도 하지. 그는 잔인하게 웃었다. 너만 몰랐던 셋째 자리.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정혜진은 속삭였다. 넌 아버지를 누구보다 사랑했지. 근데 재미있네,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가 내가 모르는 마음을 가졌다는 걸 본 거잖아. 아들의 손이 꽉 쥐어졌다. 그는 방금 본 장면이 머리에 박혀 있었다. 소윤과 아버지만 아는 깊은 진실. 정혜진은 천천히 마지막 비수를 꽂았다. 가장 무서운 건 배신이 아니야. 가장 무서운 건 나만 빼고 모두 알고 있는 진실이었단 걸 깨닫는 순간이다. 아들의 손목이 떨렸다. 그는 겨우 참았다. 정혜진은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였다. 질투하지 않았나? 질투? 정혜진이 미소 지었다. 사랑하는 여자의 가장 깊은 감정이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사실. 말이 칼이 되는 순간이었다. 아들의 숨이 무너졌다. 정혜진은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손을 털었다. 가족이란 게 그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아파.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졌다. 너 진실을 원하면 나한테 와. 그는 사라졌다. 아들은 벽에 손을 짚었다. 심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분노가 눈을 말렸다. 왜 나만 몰랐지? 그의 심장이 겨울처럼 식었다. 집에서는 소윤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을 모으고 시간이 멈춘 듯. 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말없이 손등을 덮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저 떠나는 게 나을까요? 아니다. 나는 단호했다. 지금 떠나면 너는 도망치는 거고 그는 상처 속에서 길을 잃는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그럼 어떻게 기다려라. 언제까지? 그가 기억할 때까지. 뭘요? 나는 지그시 바라봤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진심은 잊지 않는다는 걸. 그때 문이 열렸다. 아들이 들어왔다.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이 붉게 빛났다. 소유는 천천히 일어나 그를 보았다. 돌아왔네. 아들은 그녀를 바라봤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말했다. 왜 나에겐 말 안 했어요?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내가 약해지는 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아들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조용히 방으로 향했다. 이건 이제 둘이 겪어야 할 시험이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들었다. 소윤의 목소리. 나 당신 떠날 생각 한 적 있어. 근데 당신 없이 사는 미래는 상상해 본 적 없어. 침묵. 그리고 아들의 떨리는 숨. 나도. 문이 닫히며 방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빛은 어둠이 있을 때 더 빛난다. 그리고 이제 이 가족은 서로를 다시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그날 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없었고 문자 하나. 정혜진이 움직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아래 익숙한 번호 대신 기록된 이름. 소윤 아버지의 옛 동료. 세상은 끝나지 않았다. 폭풍은 이제 막 몸을 일으킨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가 술렁였다. 직원들 속삭임, 흔들린 눈빛, 스마트폰 화면. 이사회 긴급 호출 알림. 나는 천천히 들어갔다.
웅성임 속 한 화면이 내 눈에 박혔다. 온라인 게시판 실시간 급등글. 부도 회장의 며느리, 우울증 환자 아버지 자살의 연루. 도망간 며느리, 숨겨진 과거. 소윤의 이름이 익명화돼 있었지만 내용은 너무 구체적이었다. 댓글은 빠르게 타올랐다. 우울증이면 뭐, 가족이 그렇게 만들었겠지.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저 집 분위기 뭔가 이상하다 했음. 결국 인맥도 없던 여자네. 누군가 키보드에 피 흘리고 있는 기분이었다. 임원 하나가 다가왔다. 회장님,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족 이슈가 얽히면 기업 이미지가. 내가 천천히 돌아봤다. 이미지? 내 목소리는 낮았고 차가웠다. 사람이 무너지고 있는데 내가 걱정하는 게 그건가? 임원은 식은땀을 흘렸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소유는 소파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다. 아무 표정 없었다. 표정이 없는 게 더 아팠다. 그녀가 말했다. 아버님, 세상은 제가 감춰온 걸 벌이라도 주는 것 같아요. 아니다.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살았다. 그녀는 내 눈을 바라봤다. 근데 왜 이렇게 버거울까요?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빛이 세지면 그림자도 길어진다. 그녀가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숨을 토했다. 그래도 이건 좀 잔인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아들이 들어왔다. 표정은 굳었지만 눈빛은 맺힌다. 그는 핸드폰을 들어 말했다. 나 봤어. 나. 침묵.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소윤이 숨을 삼켰다. 미안. 아니. 그는 그녀 손을 잡았다. 미안한 게 아니라 잘 살아줘서 고마워. 그녀가 그제서야 눈물을 흘렸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가족으로서 첫 단단한 결속이다.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길고 익숙치 않은 번호. 받자마자 들린 목소리. 낯설지만 위험한 침착함. 강도현 씨. 누구죠? 한때 당신 회사와 함께 무너진 사람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리고 정혜진이 저를 찾았더군요. 그가 당신에게. 네. 저한테 제안했어요. 같이 무너뜨리자고. 나는 한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잡았다. 왜 이제 연락했습니까? 저는 소윤 씨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심장이 멎었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이 저릿했다. 오히려 무너지는 사람 옆에 서줄 줄 아는 사람이었죠. 공기가 울렸다. 그러다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습니다. 누구요? 그의 대답은 느렸다. 그 사람 이름은 정혜진.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혈관에서 서늘한 피가 역류했다. 소윤 씨 아버지는 우울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그는 차갑게 말했다. 정혜진이 회사에서 몰아냈고 명예를 짓밟고 결국 그 사람을 벼랑으로 밀었습니다. 바닥이 꺼졌다. 숨이 멎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문장이 떨어졌다. 당신 며느리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정혜진이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들어 벽을 바라봤다. 그 벽이 무서운 무게로 내려앉아 부서지는 듯했다. 정혜진은 나를 무너뜨린 사람.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도 무너뜨린 사람. 이건 단순한 복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한 사람의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의 상처와 만나 완전한 원을 그리는 순간이었다. 내가 낮게 말했다. 그 아이는 그걸 알고 있었나? 아니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왜 그렇게 몰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모를 겁니다. 손이 떨렸다. 그녀가 나를 살렸고 나는 그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지켜야 할 건 그녀가 평생 몰라도 될 진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구원의 전장이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정혜진을 끝내겠다. 뒤에서 소윤과 아들이 내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방금 뭐라고? 나는 돌아보았다. 그리고 미소 대신 전쟁의 침묵 같은 눈으로 말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나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동안 내 인생을 구해준 문장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살다 보면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어. 그래, 일어서는 건 끝이 아니었다. 일어선 사람은 이제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걷는 길 위에 적이 있다.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 그들을 외면하면 나는 다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번엔 나 혼자 무너지는 게 아니다. 내 가족이, 내가 지켜야 할 이들이 함께 쓰러진다. 소윤과 아들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숨결은 얇았다. 무거운 진실은 공기보다 무겁다. 특히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실이면 더 그렇다. 소윤이 천천히 물었다. 아버님 방금 말씀 무슨 뜻이에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정혜진이 너희 아버지를 무너뜨린 놈이다. 그 말에 공기가 찢어졌다. 소윤의 눈이 크게 떨렸다. 아들의 손이 소리 없이 꽉 쥐어졌다. 그 사람 뭐라고요? 넌 몰랐겠지.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너희 아버지는 세상에 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소윤의 숨이 끊겼다. 누구한테?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정혜진. 그 순간 세상은 멈췄다. 그녀는 미동도 없었다. 눈동자가 점점 비어갔다. 그 비어가는 눈을 보는 건 가슴을 찢는 일이었다. 사람은 슬플 때 우는 게 아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 침묵한다. 아들이 먼저 무너졌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리고 미묘하게 웃었다. 아. 그 웃음은 무너지는 사람의 마지막 방어였다. 그랬구나.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손이 서서히 떨어졌다. 손끝에서 힘이 빠졌다. 그냥 허공을 잡듯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아버지는 약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말 다시 해주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강한 사람이었다. 그때서야 눈물이 흘렀다. 조용히, 길게, 부서지듯. 아들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울었다. 울음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것이 더 비참하고 잔인하다. 그리고 더 인간적이다. 잠시 후 그녀는 눈을 닫고 앉았다. 그럼 왜 지금까지? 널 지키려고. 진실이 날 지켰다고요? 때로는 모르는 게 방패가 된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건 방패가 아니었어요. 그건 나를 가둔 감옥이었어요. 그 대답에 나는 말을 잃었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다. 눈이 붉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알았으니 끝내야죠. 아들이 얼굴을 들었다. 뭘? 정혜진을. 그녀 목소린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할 수 있겠어? 그녀는 날 바라봤다. 저는 무너지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무너뜨리는 법도 배울 거예요. 나는 웃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아들이 말했다. 나도 하겠습니다. 나는 그 둘을 바라보았다. 부서졌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서 있다. 내 인생에서 처음 보는 진짜 가족의 얼굴이었다. 나는 말했다. 그럼 시작하자. 하지만 전쟁은 칼을 드는 순간이 아니라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시작된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알림 하나.
검색 급상승 정해진 강도현. 다음 제목. 전직 부도 회장 복귀, 며느리 사생활 논란 내부 비리 정황. 정혜진이 반격을 시작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먼저 쌌군. 소윤이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럼 우리도.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응답해야죠. 이사회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묵직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임원들 중 몇 명은 고개를 숙였고 몇 명은 눈을 빛냈다. 기회라 여기는 자, 무너질까 두려운 자, 그리고 기다리는 자.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정혜진이 언론을 움직였다. 웅성임, 시선, 불안. 그가 퍼뜨린 사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는가? 침묵. 사람을 끝까지 지켜낸 마음이다. 모두가 멈췄다. 내가 회의 테이블 위에 손을 얹었다. 비난이 아니고 오점도 아니다. 그리고 낮고 무겁게 덧붙였다. 그건 품격이다. 임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이 지나갔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다. 그러나 언론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언론은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다. 언론은 힘을 가진 자를 비추는 창이다. 기류가 바뀌었다. 내가 한 발 내딛었다. 우리는 힘으로 이기지 않는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우리는 진실로 이긴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비서가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미디어 센터 앞에 기자 수십 명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그리고 걸어나갔다. 임원들이 따르려 했지만 손을 들어막았다. 이번 싸움은 혼자 나선다. 하지만 나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엔 침묵이 따랐다. 빌딩 앞, 카메라 플래시, 마이크, 그리고 인간이라는 동물의 냄새 호기심, 악의, 빠른 판단, 느린 양심. 한 기자가 다가오며 외쳤다. 회장님, 며느님이 우울증 환자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나는 그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아닙니다. 플래시가 더 번쩍였다. 그분은 누구보다 사람을 살리려 했던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속삭임. 카메라 각도 조정. 나는 천천히 기자들을 훑었다. 그분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하게. 그분은 희생된 사람입니다. 기자들의 눈이 흔들렸다. 누구에게? 그 질문을 누군가 던졌다. 나는 한 박자 쉬었다. 탐욕과 조롱과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에게.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화살은 날아갔다. 한 기자가 다시 외쳤다. 그럼 이 사태에 배후가 있다고 보십니까? 나는 미소도 감정도 없이 말했다. 배후는 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 뒤에 덧붙였다. 진실은 곧 나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소윤이었다. 그녀는 눈물도 흔들림도 없이 기자들 앞에 섰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침묵. 공기 진동. 저는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직도 사랑합니다. 기자들이 멈췄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만약 사랑한 사람이 약해졌을 때 돌보는 게 죄라면. 그녀는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다. 서 있는 사람이다. 한 기자가 조심스레 말했다. 정해진 전무와의 관계에 대해. 그녀가 끊었다. 그는 제 아버지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절대 나올 수 없는 문장이 나왔다. 기자들 숨머즘. 플래시 정지. 공기 깨짐. 나는 천천히 그녀를 보았다. 소윤.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을 굳이 너 입으로 할 필요 없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하잖아요.
그 말, 그건 이미 선언이었다. 그 순간 어딘가서 누군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해진. 그는 그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이 전쟁은 계산이 아니라 운명이다. 나는 소윤 손을 잡았다. 좋다. 그럼 같이 끝내자.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떴다. 정해진 전무 긴급 기자회견 예고. 화면 아래 자막. 허위 비방 피해 진실 밝히겠다. 나는 TV를 끄지 않았다. 적을 외면하면 칼은 등으로 온다. 소유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선제 공격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겁나지? 그녀는 천천히 숨을 쉬었다. 무서운데 도망칠 생각은 없어요. 아들이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다. 아버지, 계획 있죠?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계획? 없다. 그의 눈이 커졌다. 그녀도 놀랐다. 그럼 전쟁은 계획으로 이기지 않는다. 원칙으로 이긴다. 정확히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이사회 멤버 한 명. 나는 받았다. 회장님, 내부 문건이 유출됐습니다. 문건? 과거 회사부도 당시 관련 서류 조작됐다는 의혹 자료가. 목소리가 떨렸다. 정혜진이 그걸 흘린 것 같습니다. 나는 허공을 바라봤다. 과거의 폐허가 다시 문을 두드린다. 정혜진은 나를 모른다. 난 무너지는 법을 알지만 이미 무너져 본 사람은 다시 무너질 때 방식이 달라진다. 버티는 게 아니라 부수고 일어난다. 나는 말했다. 알겠다. 언론 대응은 하지 마라. 하지만 내가 한다. 전화 끊고 소윤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가 속삭였다. 저도 같이. 아니. 나는 단호했다. 내가 나가면 감정전이 된다. 그게 왜? 감정은 약점이 아니라 힘이다. 그럼 그 감정은 마지막 순간을 위해 남겨라. 그녀의 눈이 깊어졌다. 그건 무너진 사람만이 가지는 눈.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로 선택한 사람의 눈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이 밤에 나는 조용히 걸어가 문을 열었다. 밖에 선 남자. 정장. 흐트러짐 없는 표정. 그리고 낮게 웃었다. 정해진. 직접 왔다. 그는 집안을 힐끔 보며 말했다. 가족이 다 모였군. 나는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용건이 뭐냐?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축하하러 왔지. 무엇을? 당신이 또다시 망해갈 순간을.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와 아들의 시선이 뒤에서 느껴졌다. 정혜진은 나직하게 웃었다. 당신이 무너지는 거 이번엔 구경 제대로 하려고. 재미로? 아니. 그의 눈이 차가워졌다. 정리해야 할 과거라서. 그 말에 나는 문틈을 더 줄였다. 너는 사람을 죽였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웃었다. 증거 있어? 있어. 가져와. 그 말투는 확신에 찬 자의 냉소였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이 며느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겠지. 그렇다. 아니. 그가 속삭였다. 당신은 이미 그 아이를 또 희생시키고 있어. 문장이 가슴을 때렸다.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가장 잔인한 배신은 지키려다 망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덧붙였다. 곧 보자. 진짜 무너지는 방법 보여줄게. 문이 닫혔다.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소윤이 너무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 저 사람 무서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끝이 보이는 사람이다. 아들이 이를 악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죠?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는 우리를 공격한다. 그럼 우리는 진실을 꺼낸다. 소윤이 속삭였다. 그럼 아버님도 상처받아요. 나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처가 무서운 게 아니다. 그럼 뭐가요? 상처를 숨기는 게 무섭다. 아들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닌 상처로 싸우는 사람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같이 갑시다. 나는 그들의 손을 맞잡았다. 좋다. 이제 전쟁은 시작이 아니다. 이미 시작됐고 이제 관철할 뿐이다. 그날 밤 나는 서재에서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다. 금속 서랍이 삐걱 소리를 냈다. 가끔 과거는 스스로 문을 열지 않는다. 사람이 직접 열어야 한다. 내 손은 주름져 있었고 손등엔 지나온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봉인해 둔 파일을 꺼냈다. 부도전 내부조사 보고서. 표지 위 손가락이 멈췄다. 이 파일을 열면 내가 지키려던 이미지도, 내 자존심도, 내 아들이 바라본 아버지도 바뀔 것이다. 그래도 열었다. 종이 냄새, 오래된 잉크, 손끝에 남는 과거. 첫 장을 넘겼다. 프로젝트 파트너 정해진, 외부 서포트 파트너 박도윤 소윤 붙인. 내 가슴이 졸라붙었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소윤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가 어떤 사람으로 무너졌는지, 그가 어떤 고통 속에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에 나도 일부였다는 사실을. 그때 문이 열렸다. 아들이 서 있었다. 눈이 붉었다. 아버지 혼자 그러지 마세요. 그는 책상 위 파일을 보고 굳었다. 뭐예요, 그거? 나는 천천히 파일을 덮었다. 과거다. 왜 숨겼어요? 내가 나를 실망할까봐.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저를 믿지 않은 거예요? 아니. 나는 눈을 들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한 거다. 아들은 파일을 바라봤다. 아버지도 실수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땐 힘이 없었다. 눈 감았다. 그리고 그게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아들의 숨이 흔들렸다. 그게 소윤 아버지였어요? 그래. 그의 눈이 깜빡거렸다. 배신인가 충격인가 이해인가. 사람 감정은 한 가지만 오지 않는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문 닫는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소윤이었다. 그녀는 한참 문가에 서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군요. 나는 입술을 다물었다.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근데 그건 저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그녀는 파도처럼 몰아치는 감정을 억지로 다듬으며 말했다. 저 아버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가슴이 무너졌다. 소윤아. 하지만 알고 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보다 아팠다. 아들이 끼어들었다. 그럼 아버지는 가해자인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비겁한 방심자였다. 그게 더 아픈 거예요. 소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상이 악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누군가 침묵해서 무너진 거니까. 그녀가 나를 보았다. 아버님은 정혜진과 싸우는 게 아니라 먼저 그때의 자신과 싸워야 해요. 그 말은 단죄가 아니라 구원 조건이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맞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붙잡고 있던 문장이 나왔다. 그때 나도 널 구할 힘이 없었다. 이제는 있다. 소윤의 눈이 떨렸다. 그게 진심이면. 그녀가 손을 내렸다. 다시 시작하도록 해요. 아들은 둘을 보며 말했다. 우리 셋, 이제 같은 편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정말 가족이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 알림. 뉴스 속보 마이너스 정해진 긴급 기자회견 시작. 소윤이 숨을 들이켰다.
가요. 나는 파일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끝내러 가자. 집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은 세 사람 모두 달랐다. 나는 죄를 깨고 나아가는 사람. 아들은 진실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그녀는 상처 위에 서서 싸우러 가는 사람. 우리는 걸었다. 빛으로. 그리고 심연으로. 정혜진의 기자회견장이 화면에 떴다. 플래시 터지고 검은 양복, 얇은 미소, 환하게 뜬 조명 아래 서 있는 남자. 그 얼굴은 자신이 이 싸움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의 얼굴.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최근 일부 허위 제보와 왜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점잖았고 억울함을 연기하는 자의 완벽함이 고였다. 특정 세력이 저를 음해하고 있으며 고인이 된 한 분의 죽음을 이용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먼저 고인을 추모합니다. 정적. 그 정적은 추모가 아니라 계산이었다. 나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다. 소유는 굳은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잡고 있었고 아들은 턱을 꽉 깨물고 있었다. 정혜진이 이어 말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어떤 음모에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저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가장 약한 사람의 고통을 이용하는 건 가장 비열한 방식입니다. 그 말은 내게 던진 것도 그녀에게 던진 것도 아니었다. 세상에게 던진 함정이었다. 약자를 이용하는 자 vs 약자를 지키는 자. 프레임을 먼저 잡으면 이긴다고 믿는 사람. 기자 하나가 물었다. 그럼 고인의 딸이 주장하는 내용도 허위입니까? 정혜진의 눈이 조금 흐려졌다. 아픈 가족사를 이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소윤의 손이 떨렸다. 그게 끝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지죠. 우리는 인터뷰실로 향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카메라가 켜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회장님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는 앞으로 걸어갔다. 소유는 내 옆에 있었다. 아들은 한 발 뒤에서 그 둘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정혜진이 말했습니다. 약자의 고통을 이용하는 것은 비열하다고. 정적. 나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소윤이 내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우리는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백발의 노인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카메라가 돌아섰다. 그는 손에 오래된 USB와 종이 파일을 들고 있었다. 눈빛은 세상에 진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진실로 오래 버틴 사람의 눈빛. 그는 마이크 없이 말했다. 저는 박도윤 씨와 함께 일했습니다. 소윤의 숨이 잦아들었다. 노인이 말했다. 그분은 추락한 게 아닙니다. 침묵. 그분은 밀려난 겁니다. 카메라 셔터가 폭발했다. 노인은 손을 떨며 USB를 내밀었다. 여기 당시 내부 대화와 메일 기록이 있습니다. 정혜진이 회사를 장악하기 위해 박도윤 씨를 제거한 증거입니다. 대기실 반대편 정혜진의 기자회견장. 그가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이 깨졌다. 아무리 인간이 가면을 써도 자신의 죄를 듣는 순간 얼굴은 진실을 말한다. 정혜진의 턱이 굳고 눈이 번쩍 떨렸다. 나는 재빨리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하나 더. 기자들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때 나는 무력했습니다. 웅성임. 나는 옳음을 알았지만 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내 얼굴을 잡았다. 나는 정면을 바라봤다. 그 무력함이 한 사람을 잃게 했습니다. 소윤이 나를 바라봤다. 눈이 젖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숨을 내쉬었다. 나는 책임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싸웁니다. 기자회견장의 정적. 그 정적은 무너짐이 아니라 기초석이 놓인 소리였다. 그때 소윤이 앞으로 나왔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저는 오늘 아버지를 잃은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숨을 들이켰다. 그분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녀는 눈물을 걷어내며 말했다. 그분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 말했다. 이제 저도 옳고 싶습니다. 카메라가 연속으로 터졌다. 외부의 소리보다 나와 아들의 가슴속이 더 크게 울렸다. 바로 그때 하나의 메시지가 떴다. 내 휴대폰. 익명번호. 정혜진이 도망쳤다. 아들은 이를 악물었다. 소유는 숨을 가다듬었다. 나는 잔잔하게 말했다. 나더라. 아들이 놀라서 나를 봤다. 아버지.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끝났다. 소윤이 속삭였다. 왜요? 나는 아주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증거로 무너지는 게 아니다. 눈을 감았다. 사람은 진실을 버텨내지 못해서 무너진다. 정혜진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번진 지 단 하루 만에 여론은 반전되었다. 박도윤은 희생자다. 정혜진 악행 드러나. 가족 지키는 며느리. 침묵 깨고 죄 인정한 회장. 수십 년간 버텨온 기업, 돈, 권력보다 단 한 번의 진실이 더 강했다. 하지만 세상의 박수가 터질 때 우리가 마주한 것은 환호가 아니라 조용한 방 안에서 울리는 USB 하나였다. 작은 램프가 반짝였다. 파일 이름. 윤택한 미래 부탁. TXT. 내 손이 떨렸다. 소유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다. 아들은 내 옆에서 숨을 삼켰다. 나는 키를 눌렀다. 문서가 열렸다. 글은 정돈되지 않았고 몇 자는 삐져나갔고 문장 끝에는 지워진 흔적이 있었다. 삶과 절망 사이에서 쓴 글이었다. 내용 시작. 소윤아. 이 글을 내가 읽지 않기를 바란다. 소윤의 손이 입을 덮었다. 아빠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너무 열심히 살았고 너희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 문장은 가슴을 찢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 근데 넘어진 사람을 발로 밟는 인간들이 있다. 잠시 정적. 아들의 목이 울컥이고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소윤아, 너는 절대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소윤이 떨리는 숨을 삼켰다. 내가 언젠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의 강함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쓰러진 자리도 봐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강한 사람은 많다. 쓰러지고도 선 사람은 드물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이 내 심장에 박혔다. 소윤아, 혹시라도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 놓치지 마라. 소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음이 손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 사람은 아빠가 살아서 너에게 주고 싶었던 삶이 될 거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아빠는 지지 않는다. 단지 여기서 멈출 뿐이다. 소윤이 울부짖을 뻔했으나 이를 꽉 물고 버텼다. 아들이 눈가를 닦았다. 나도 목이 잠겼다. 다음 문장. 소윤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방 안 공기가 멈췄다. 스크린에 마지막 줄이 떴다. 무너진 사람을 손잡아라. 그 순간 방 안에서 울음도 소리도 숨도 멈췄다. 소윤이 손을 내리고 우리를 보았다. 그 눈엔 붉은 눈물과 빛이 함께 있었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진 유리 같았지만 강했다. 아버님은 내가 잡아준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아버님이 나를 살린 사람이었어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내 손을 이마에 대며 울었다. 아빠가 말한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세상에는 회복이 아니라 구원이란 감정이 있다. 그 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소리 없는 울음, 소리 없는 감사, 소리 없는 용서, 소리 없는 약속. 그리고 그 순간 문자가 떴다. 위치 추적 성공. 정해진 창고 밀집 지역의 은신. 소윤이 눈을 닫고 일어섰다. 가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끝내러. 나는 코트를 집어들었다. 우리는 울음으로 무장하고 진실로 무기를 들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마지막 정이다. 창고 지역, 오래된 공장 건물들 사이. 바람이 쇳소리를 냈다. 가로등 몇 개가 꺼져 있었고 어둠이 바닥을 삼켰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내 손엔 아무것도 없었다. 무기도, 보호장비도, 녹음기도. 가진 건 단 하나, 끝낼 마음. 차 문이 닫히자 소윤이 조용히 말했다. 저 사람 도망친 게 아니라 숨어버린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 앞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마주보는 사람과 숨어버리는 사람. 그녀는 떨리는 숨을 삼켰다. 오늘 저는 아빠 편이에요. 너는 늘 그랬다. 아들이 다가왔다. 아버지, 제가 앞에 설까요?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니, 오늘은 내가 아버지다. 문이 삐걱 열렸다. 오래된 창고 안은 차가웠다. 빛 하나 없이 어둠만 가득. 그러나 어둠은 언제나 사람의 숨 먼저 들킨다. 왔군. 뒤쪽 기둥 옆에서 목소리가 나왔다. 정해진. 그는 구겨진 셔츠, 풀린 넥타이,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내가 세상을 안다고 말하는 자의 눈. 결국 왔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왜 왔지? 나는 답했다. 도망치지 말라고. 그는 비웃었다. 그럼 뭐? 여기서 무릎 꿇으라고? 무릎은 내가 꿇지 않는다. 그럼 날 죽이러 왔나? 아니. 나는 그를 똑바로 봤다. 살려주러 왔다. 순간 그의 얼굴이 부서졌다.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다. 겁이었다. 누가 원했다고? 누가 구해달라 했냐고. 그는 소리쳤다. 당신이 만든 영웅국 속에서 난 빌런이면 돼. 좋지. 근데 그건 당신 망상이지. 그는 씩 웃으며 속삭였다. 박도윤. 그는 약했다. 소윤의 손이 움찔 떨렸다. 나는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약한 게 아니라 상처를 숨겼던 사람이다. 정해진의 미소가 찢어졌다. 상처 숨기는 건 비겁이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나도 그랬다. 그가 멈칫했다. 나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너와 나의 차이는 단 하나다. 뭐? 나는 오늘 진실을 말한다. 침묵. 정해진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이어 말했다. 너는 오늘도 도망치고 있다. 그는 웃었다. 그러나 웃음은 금이 같다. 난 도망친 게 아니야. 그래. 나는 그의 눈을 깊게 바라봤다. 너는 무너진 거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사람들이 널 버리고 내가 만든 세상이 너를 집어삼켰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너는 무너지는 사람을 밟았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그 순간 정해진의 눈가가 흔들렸다. 닥쳐. 너도 알고 있다. 닥치라고 했지. 박도윤을 죽인 건 내가 아니라 그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마지막 한 문장을 던졌다. 너 자신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정해진의 무릎이 흔들렸다. 사람은 누군가를 죽였다는 죄보다 자기가 만든 세상에 스스로 먹혔다는 진실을 더 무서워한다. 정해진이 숨을 몰아쉬었다. 난 살려고 했어. 나도 그랬다.
난 버텼어. 나도 버텼다. 난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난 약해지고 싶지 않았다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처음이자 마지막 눈물.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약해지는 게 죄가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약해지면 끝이라 생각했어. 소윤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아빠도 그랬어요. 정혜진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공포가 있었다. 난 끝이야.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정혜진은 숨을 들이켜며 무너졌다. 난 미안하다. 그건 속삭임이었고 인간이 마지막으로 쥐는 실이었다. 나는 말했다. 고백은 끝이 아니다. 고백은 시작이다. 그리고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누군가 신고했다. 아마 익명의 직원 아니면 그 노인. 정혜진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떨리고 무겁고 인간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너희는 이겼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잃지 않았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정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한 모습으로 연행되었다. 그가 떠나자 창고 안엔 세 사람만 남았다. 소윤이 내 손을 잡았다. 설명이 필요 없었다. 아들이 우리 옆에 섰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끝났다. 소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녀는 눈을 닦으며 웃었다. 이제 시작해요. 창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쳐갔다. 어둠은 남아 있었지만 어둠 뒤에 우리가 있었다.